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코스는 항상 건강한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35년 이상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받을 때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설명합니다. 지금 7월부터 연합학술원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박사학위를 원하시는 분은 상담을 여기 010-6304-2175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하시기 바라며 10월 19일 화요일 날은 인천 캠퍼스에서 실기교육, 약용식물학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청강생으로 일단은 등록하기 전에 와서 듣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등록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화요일 10시 반 인천 캠퍼스 장소 주소는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찬찬하게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자 가장 큰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그리스어 리포스에서 유래되어 지질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리피드라고 합니다. 또는 지방질이라고 부르고 그람당 9kcal의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몸속에 평균적으로 체지방 10kg 이상에 해당하는 8만 kcal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에 있는 글리코겐이 2500kcal 수준을 넘지 않음을 고려해 보면 지방이 얼마만큼 대단한 에너지 저장 형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방은 흔히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중성지방이라 불리는데 물에 녹지 않으며 극성을 띌 수 없으므로 산성이나 염기성이 될 수 없으니 중성이란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방 해도 되고 중성지방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골격 구조의 지방산 3개가 결합한 형태로서 보통 지질들은 글리세롤의 지방산 2개와 당, 단백질, 인 등이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지질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은 지질의 일종이고 지질은 지방산과 다른 물질이 결합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총칭을 지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지방의 분류가 나오는데 왼쪽 표는 지방 저장하는 지방, 이걸 중성지방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포 안에 저장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은 세포막을 만들 때에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세포막 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저장된 상태의 중성지방은 트리글리세롤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 해서 TG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은 디글리세라이드 DG라고 합니다. 디글리세라이드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즉 지질에 인이 붙었어요. 이게 세포막을 만드는 거는 인지질이다. 즉 인 플러스 지질 해서 디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글리세린입니다. 이게 글리세린, 이게 이제 저장된 글리세롤은 지방산 하나 모노가 됩니다. 모노 글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2개가 붙어 있으면은 디글리세라이드. 지방산 3개가 붙어서 지방을 이룹니다. 이것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개가 지방산이 붙어서 결합이 돼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지방세포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만은
세포막을 만드는 글리세롤, 즉 글리세린은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이거를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그 다음에 PO4라고 해서 친수성 물질로 이루어진다. 는 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포막인데 체내에 있는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30쪽의 세포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됩니다. 세포막. 또 근육 내에서 근내 지방으로 존재해서 운동 적응에 따라 고강도에서 유산소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시간 운동할 때에는 지방을 태웁니다. 100m 정도로 짧은 운동, 이거는 포도당을 태워서 운동을 하는데 마라톤이라고 할까요? 장시간 운동할 때에는 그때는 포도당 갖고 안 됩니다. 그때는 지방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방은 태워지질 않아요. 뭐 마라톤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는 포도당만 태워질 뿐이지 저장된 지방을 태울 수는 없어요. 태워질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해서 비만을 조절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운동으로만 하는 사람들 실패하기 딱 좋아요.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셀젤을 가지고 복부 지방을 빼고 싶다. 그럼 복부만 해도 되고 전신을 빼고 싶다면 전신을 셀젤로 하고 그 다음에 한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이 복부 같은 경우 셀젤을 두껍게 바르고 도구 본사가 소개하는 도구로 문질러 줍니다. 마사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셀젤 다시 한번 듬뿍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열을 쬐주세요. 근적외성이나 원적외성 등을 쬐주시면 열을 가해진 상태에서 또 많은 셀젤의 유효 성분들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해주시면은 보통 사이즈가 3cm에서 15cm가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3cm에서 15cm 이것을 경험을 꼭 하도록 그렇게 고객들에게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체지방 측정계를 재보면 지방은 태워져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수명을 연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육이 늘어나면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물질인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포막은 인은 수용성 물질로서 세포막에서 인이 붙은 부분은 물을 향해서 이중층 바깥으로 향하고 지방산은 물을 싫어해서 이중층 안쪽으로 향합니다. 세포 외부에 간질액이라는 수분, 세포 내부에도 세포질이라는 액체 성분이 있다가 보니까 지방산은 이중층 안쪽으로 들어가고 인이 붙어 있는 것은 물이 있는 바깥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때 결합하는 두 번째 지방산의 위치에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구조가 꺾여 있어 지방산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에 의해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지게 되고 이들 사이에 단백질이 들어와 물질 이동 후 통로 또는 운반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방산의 머리 부분이 있고 이게 꼬리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이게 세포 바깥층 이게 세포 안이라고 합시다. 밑에가 위에는 세포 바깥에도 머리 부분이 나타나고 세포 안에도 머리 부분이 나타납니다. 세포 밖이나 안이나 물이 많아요. 체액이. 그러니까 수용성이라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수용성입니다. 그 머리 부분은 수용성 지방산, 즉 쉽게 말해서 글리세린인데, 이 가운데 들어있는 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꼬리 부분은 지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꼬리가 휘어져 있고 접혀져 있는 것은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건 포화 지방이고, 오른쪽 것은. 그래서 불포화 지방으로 만들어진 것은 단백질이 들어가서 이동 공간,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이제 대사 과정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에 있는 HDL 고콜레스테롤은 또 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거해주고 하는 것이 이 세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포 안에 있는 것이고, 겉에 있는 건 세포막이죠. 이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인데 머리 부분이 있죠. 다 밖을 향해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머리 부분은 또 안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그 세포 벽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단백질 안으로 세포 안에 들어갈 것은 집어넣기도 하고, 밖으로 나갈 것도 이 단백질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토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물질들, 영양소는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친수성 부분이라는 것은 머리 부분인데,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소수성은 이제 물을 싫어하는 부분, 이게 꼬리 부분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지방인데,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게 세포 벽입니다. 거기에 단백질이 끼어 있다. 단백질이 인지질, 인이 붙어 있는 지질.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말합니다. 머리 부분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포벽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세포막 또는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조도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해놨죠.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 밑에 있는 머리도 친수성, 물과 친하다 이 소리고, 가운데 꼬리 부분들 이거는 소수성, 물을 싫어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머리 부분, 이 극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인산, 즉과 그리세롤과 인산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친수성 부분, 머리 부분이고, 소수성 부분,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싫어해요. 소수성, 물을 싫어한다. 친수성, 물을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롤과 인산으로 합쳐진 것이 머리 부분입니다. 글리세롤을 다른 말로 글리세린은 많이 들었죠? 우리 세포막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이게 나쁘다, 뭐 어쩌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하 20도까지도 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젤은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세린이. 그래서 셀젤은 한대지방으로 수송을 해도, 운송을 해도 셀젤은 얼질 않습니다. 그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위층, 아래층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안이나 밖이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머리 부분은 다 친수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세포막을 떼어내서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세포 바깥쪽 수용성, 세포 안쪽도 수용성,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붙어 있어요. 두 군데 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질이라고 해요. 지질 플러스 인. 그래서 인지질 부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인이 안 붙어 있어요. 순수한 지방입니다. 지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성을 띈다. 물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기억하시고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은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호르몬 종류가 있잖아요. 지질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지질이 있어야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산이란 뭐냐? 지방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이고 구조적으로는 카복시기와 메틸기로 계속 붙어있는 구조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탄소가 4개부터 시작돼 24개까지 존재한다. 이런 것은 뭐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지방산 형태로 지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포화라는 용어는 화학적으로 용질이 용매에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용해되어 더 이상 용해될 수 없는 상태가 포화지방입니다. 주로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은 생선이나 이런 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여기에 불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불포화지방 개념은 꽉 차지 않은 상태, 지방이 꽉 찬 상태는 포화지방, 꽉 차지 않은 상태는 불포화지방,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또 중요한 건 많습니다. 제대로 이제 배우시려면은 나중에 우리 학생이 돼서 신입생으로 박사과정을 할 때 또 그 칠판 강의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강생으로 와서 등록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방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